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오늘 모든 시선이 오늘 오전에 개원하는 연방상원에 쏠려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탄핵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하원이 상원의 공정한 탄핵 재판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두 개의 탄핵안을 상원으로 송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하원이 탄핵을 결의하고 상원이 이를 다시 재판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인데 지금 바로 중간 부분에서 탄핵 작업이 중단이 되어 있는 형상입니다. 공화당 다수의 상원은 하원에서 송부된 탄핵안을 일사천리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신속한 면죄부가 나가는 것을 막고 더 증인을 소환해서 정식으로 재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상원이 개원을 하게 되고 상원의 공화당 총무인 미치 맥코넬 의원이 첫 발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교착 상태에 대한 공화당의 의견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 상원의 탄핵 재판이 개시될 것인가, 또 어떤 범위로 할 것인가, 어떤 절차를 할 것인가, 하원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송부를 거부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입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바로 이란 사태입니다.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의 군부의 최고 권력자인 캇셈 솔레이마니가 사망을 했는데 이란이 보복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미국이 크게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으로 상원의 일정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탄핵에 대한 상원 하원 또 민주당 공화당의 전략은 어떤 것인지, 이 탄핵 교착 상태가 누구에게 득과 실이 될 것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라크 내의 미국 대사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것이 이란의 배후 조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대장인 카셈 솔레이니 장군이 미군의 무인 공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고 이란 지도부가 미국에 대한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은 지금 Death to America, 미국에게 죽음을, 이 저주의 구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부 또 정부가 모두 긴장을 하고 있고 결국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지 테러라든가 또는 미국 시민 또 시설물에 대한 공격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태로 상원의 일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오늘 트럼프 탄핵안의 진행에 대한 공화당 민주당 양측의 전략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 탄핵 처리 교착 상태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원이 두 개의 탄핵안, 권력 남용, 의회 조사 방해, 이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원이 상원에게 송부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원의 탄핵 재판에 대한 이 압력 행사를 하고 있는 전략인데 우선 증인을 소환해라.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라든가 마이크 멀베니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소환해서 재판에 회부함으로 트럼프의 권력 남용 사건을 더 강력하게 제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더 소환을 해라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화이트하우스의 예상국이 최근에 서류를 통해서 트럼프가 직접 우크라이나 원조를 중단 지시했다는 서류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상원이 이 다수당이라는 것을 악용해서 신속하게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이 계획대로 먹힐 것인지에 대한 예상은 서로 크게 다른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원 공화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밀어붙일 경우에 이제 민주당이 피해자가 되는데 민심은 항상 피해자에게 더 관대하다라는 근거로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의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지연작전이 불공정하게 비추어질 것이고 탄핵의 정당성에까지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하는 측도 있습니다. 한 기고가는 공화당 상원 총무가 지금 껄껄대고 웃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이 타이밍이 또 미묘합니다. 만일 상원 재판이 열리게 되면은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워싱턴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오와 예선 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스케줄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중국과의 새 교역 협정에 1월 15일에 서명을 해야 되고 다보스 회의에 1월 셋째 주에 참석을 해야 되고 2월 4일에는 State of the Union 연설을 하도록 잡혀 있습니다. 만일 탄핵 절차가 이제 개시가 되면은 이 모든 스케줄이 변경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이어스 이브에 상원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아무래도 좋다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I don't really care. It doesn't matter. I would be happy with the trial because we did nothing wrong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내심 장기적인 지연에 조바심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장기화가 피의자 입장에서 썩 좋은 것이 항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양측의 전략을 보면은 이 하원의 탄핵안 송부를 지연한다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고 상원이 탄핵안이 도착하자마자 재판을 열어서 무혐의를 전격 처리하겠다 하는 것이 공화당의 전략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원이 탄핵안을 송부를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트럼프는 탄핵이 안 된 것이다. 즉 트럼프가 상원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탄핵이 안 된 것과 동일하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헌법상의 탄핵 요건이 있는데 하원이 결정을 한다. 적법하게 표결을 해서 탄핵을 가결했기 때문에 그가 탄핵이 된 것이다.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원이 탄핵안을 송부를 안 하면은 공정성 논란에서 지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하원이 이 표결 자체를 크리스마스 전으로 밀어붙였고 상원 송부도 제멋대로 지금 지연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 fairness에 대한 논란이 제기가 되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지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즉 국민들이 불쾌하게 생각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상원의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상원이 증인, 증거 소환을 불가하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하는 주장입니다. 또 의회 방해죄가 무색하게 될 것이다 하는 주장도 있는데 트럼프가 정부 요원들의 증언을 거부한 것보다도 헌법 절차를 교란시킨 것, 민주당이 방해한 것이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론은 의회가 대통령의 시녀가 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탄핵안 송부가 늦어질수록 공화당이 회피할 것이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이오와나 뉴햄프셔 예선이라든가 또는 슈퍼 투스데이 예선 후에 탄핵 재판이 열리게 되면 웃기는 재판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도 있고 11월 선거에 임박하기까지 낸시가 탄핵안을 송부를 안 한다면은 결국은 트럼프의 운명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역사상 반쪽짜리 탄핵이 될 것이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탄핵의 시기라든가 범위라든가 절차가 어느 정도 정해질지의 가능성은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3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군의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공습으로 현지 시간 오늘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가 사망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해 작전이 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과 민병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자들은 가혹하게 보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현지는 미국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반미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이란 공격에 대비해 최고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은 이라크 내 미국인들에게 즉각 출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군부 사령관 사망과 관련해 미국은 긴장 완화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거듭 정당화하면서도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솔레이마니 제거 결정은 미국 국민들의 생명에 임박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었음을 중국과도 논의했다며 긴장을 완화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되풀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이라크 국민들이 솔레이마니 사망에 길거리에서 자유를 누리며 춤을 추고 있다고 글을 올려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정당화했었습니다. 호주 남부에서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온과 강풍이 더해지며 화염 토네이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제 큰 불이 강풍을 타고 10마일까지 솟구쳐 오르며 이동하는 화염 토네이도로 호주 산불 사태가 더욱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화염 토네이도에 소방 트럭이 전복되며 목숨을 잃은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산불이 지속되면서 5만 제곱킬로미터가 잿더미로 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소 19명이 사망했으며 1,400여 채 가옥이 파괴됐습니다. 이번 주 뉴 사우스웨일주 남부 해안에 가옥 448채가 전소되고 빅토리아주 주민 28명이 실종되는 등 화재 피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담배향을 제외한 모든 가향 전자담배를 퇴출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서 일부 후퇴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어제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카트리지 기반 가향 전자담배 가운데 담배향과 박하향 이외의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과일향과 민트향 카트리지 기반 가향 담배는 퇴출됩니다. FDA는 향후 30일간 유예 기간을 둔 뒤 허가되지 않은 카트리지 기반 전자담배의 제조, 유통, 판매 행위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FDA 통계에 따르면 500만 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이 현재 전자담배를 흡연하고 있고 이들은 주로 카트리지 기반 전자담배를 흡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세 여성이 7개월 된 아들을 시카고 남부 11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후 자신도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했으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욕조에서 2살 난 남자 어린이가 숨져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살 시도 직전 70세 난 조부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마리아나 합법화 첫날 일리노이주에서 모두 320만 달러 상당의 마리아나가 팔렸습니다. 이는 합법화된 주중 최고의 판매 기록인데 가격 상승과 품귀 형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금년 예상 판매고는 4억 2천만 달러, 2023년 예상은 13억 달러입니다. 마리아나 합법화 이후 주내 보건, 교통당국의 교육, 계몽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등을 통해 임산부의 흡연 금지, 운전 중 흡연 금지 등을 계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모유 제공 산모의 흡연 피해도 계몽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30도대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28도. 내일 토요일 대체로 맑겠고 일부 구름 많은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33도, 밤 최저 26도. 주일 대체로 맑겠고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28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더러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29도입니다.